안녕하십니까. 아꾼TV 아꾼이자 랜드로버 수원전시장 장준혁 주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이나 제 명함으로 문의 주신 부분들에 대한 Q&A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Q&A를 하기에 앞서 랜드로버 차량 문의는 언제든 편하게 랜드로버 수원전시장 장준혁 주임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 이보크, 디펜더,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제규어 F페이스, F타입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인지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언제 출시하나요? 랜드로버는 최근 레인지로버 PHEV 모델들 P460e와 P550e를 출시하여 국내에도 레인지로버 P550e 모델을 24년식부터 출시하기로 하였는데요.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24년 3월까지 생산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했지만 랜드로버 영국 사이트에서 레인지로버 P550e 오더 시 예상 대기 기간이 18개월에서 24개월인 것으로 보아 기간이 오래 걸려서 생산 라인에 차를 올리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국내 인증 절차에 차질이 생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레인지로버 스포츠 P550e HSE 모델과 동일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레인지로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스탠다드 휠베이스만 나온다고 하는데 롱 휠베이스는 출시하지 않나요? 24마일 레인지로버 국내 출시 라인업을 보면 P5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스탠다드 휠베이스만 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롱 휠베이스의 경우 P550e 자체가 영국 사이트에서도 라인업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SV 모델은 왜 P550e가 있느냐 하고 의문을 품으실 텐데, 사진 속 레인지로버 SV 역시 롱 휠베이스가 아닌 스탠다드 휠베이스입니다. 롱 휠베이스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P460e만 존재하는데요. 레인지로버는 기본 가솔린 8기통 530마력 차량이죠. P550e의 경우 6기통 플러스 전기 모터로 550마력의 힘을 내는데, 6기통 플러스 전기 모터로 460마력의 힘을 내면서 한화 약 2억 3천만원이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판매가 쉽게 이루어질까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롱휠베이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고 불리우는 후륜 조향이 없나요? 정말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국내에 처음 출시하던 당시 랜드로버는 여러 유튜버들에게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시승 차량을 내주었는데요. 국내 옵션 적용 차량을 빌려준 게 아닌 국내 인증용 차량을 빌려주었고,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후륜 조향 기능이 들어간 차량을 받은 유튜버들은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후륜 조향 기능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요즘같이 SNS나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 국내 미적용 옵션 차량을 빌려주어 리뷰를 시키는 브랜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문제 하나로 애꿎은 수많은 영업사원들만 계약 부결 및 기존 계약 해약을 맛봤어야 했습니다.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언급하기도 하였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는 연식 변경이 되는 24마이의 후륜 조향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생산이 들어간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고 23년 10월 6일부터 오더를 넣은 차량에 한해서 후륜 조향이 포함된 스토머 핸들링 패키지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며, 모든 모델에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P360 다이나믹 HSE와 P360 오토바이오그래피에서만 655만 6천원의 스토머 핸들링 패키지를 스페셜 오더로서 선택하면 적용 가능합니다. D300 다이나믹 HSE와 P360 SE 모델에서는 선택할 수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신규 라인업인 레인지로버 스포츠 P550e 다이나믹 HSE 모델에는 따로 선택할 필요 없이 기본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 디테일한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디펜더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나요? 랜드로버에서 디스커버리를 제외한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 이보크, 디펜더, 디스커버리 스포츠에는 모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존재합니다. 다만 WLTP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100km를 넘는 레인지로버, 레인지로버 스포츠, 벨라와 다르게 이보크, 디펜더, 디스커버리 스포츠의 주행 가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국내에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디펜더 역시 WLTP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약 43km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 10에서 20km 정도 인증이 난다고 한다면 판매율이 굉장히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디펜더는 아마 완전한 전동화가 되기 전에는 PHEV 모델이 국내에 들어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디스커버리 5는 언제 모델 체인지가 되나요? 랜드로버의 모델 풀 체인지 주기는 보통 최소 7년을 넘기고 9년 정도인 시기인 것으로 보아 앞으로 약 3년 뒤에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쯤이면 아마 완전한 전동화 모델로 바뀌는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잔고장 이슈 때문에 차량 사는 게 망설여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이 랜드로버라는 브랜드에 오기 전에 가장 걱정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차량을 2대 구매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실제 내방 고객의 10명 중 9명이 잔고장 얘기에 대해 물어보십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17년도에서 19년도 생산되었던 일부 차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사 타 브랜드는 디젤 게이트로 판매 중지를 먹어 랜드로버의 막내 모델들의 판매량이 증가했었고 많은 판매량 대비 AS를 제대로 못해준 것도 사실이며 차량에 문제가 생길 즈음 코로나의 여파로 인터넷이 더 활발해지면서 랜드로버가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을 당했었는데요. 랜드로버는 다른 브랜드처럼 마케팅이나 이미지 복구에 크게 돈을 쓰지 않아 더 조롱거리로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조롱거리 주제로 디펜더의 자료가 영상에 사용되어 해악건들이 발생해 신차 판매 영업사원들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디펜더는 21년도부터 판매되었던 차량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도래하지도 않아 자동차 검사소에 들어간 적도 없는데 왜 디펜더 자료를 쓰며 검사소에서 문제 있는 차라고 언급되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과거의 이슈 덕에 늘어나던 영업소 및 서비스 센터들이 취소되고 몇 군데는 영업점을 닫아 철수 위기까지 놓여 정신 차린 덕에 현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고 신기합니다. 랜드로버를 신차로 사셨던 분들은 랜드로버가 마약 같은 존재라며 차량 때문에 힘들어서 팔긴 했지만 다시 랜드로버가 생각난다 라는 말을 하시고 랜드로버 차량을 타시던 분들은 다시 랜드로버 차량을 구매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랜드로버를 감가다 두들겨 맞고 싼 값에 수입차 입문용으로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십니다. 또 친구가 랜드로버는 절대 사지 말라고 말리는데 너무 사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고객님께서 랜드로버 차량을 타고 계신가요? 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안 타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7월 31일에 이보크를 인도해드렸던 고객님을 예로 고객님께서는 사모님께서 타실 차량으로 이보크를 선택해서 구매해주셨고 고객님께서는 구형 레인지로버를 타고 계셨습니다. 차량 때문에 힘들었던 날도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가격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차량이 없는 것도 팩트라며 동료분이 레인지로버를 구매할 수 있도록 같이 힘써주셨고 본인도 차량을 바꾸는 시기쯤이 되면 다시 한번 레인지로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보크 페이스리프트는 언제 국내에 들어오나요? 최근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보크의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동시에 공개되었습니다. 벨라와 마찬가지로 외관에서의 변화는 거의 없고 실내의 변화가 풀체인지급으로 변화가 생겼는데요. 제가 최근 독일에 갔다 왔을 때 여러 제규어 랜드로버 전시장을 돌아봤지만 아직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이보크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보크의 경우 11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한다고 하니 아마 빠르면 12월에서 1월, 늦으면 2월에서 3월부터 고객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제규어는 국내 철수를 한 건가요?
제규어는 최근 판매 부진으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 잠정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최근 독일 제규어 랜드로버 전시장을 갔을 때 제규어를 아직 판매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글로벌 철수는 아닌 것 같고 판매량이 부진한 한국에서만 잠정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남아있는 F페이스와 F타입 재고를 정리 중에 있고 추후 전기차 브랜드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속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랜드로버는 언제 전기차량이 나오나요? 테슬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열렸는데요. 현대, 기아, 벤츠, BMW, 아우디, 기타 여러 브랜드와 롤스로이스에서도 전기차를 출시했다 보니 당연스럽게 랜드로버에서도 전기차가 언제 나오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특히 내방 방문 고객님들께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제규어 랜드로버에서는 현재까지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외에는 전기 차량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페이스는 시기상조였기도 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 판매를 했었다 보니 더욱더 묻힌 차량 중 하나인데요. 전기 기술이 뛰어나지 않은 탓이 아니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기 차량 기술력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특히 BMW의 4.4 가솔린 엔진과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기 기술을 교환했다고 하니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기 기술은 다른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기차 시대를 가는 상황에 새로운 내연기관 엔진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낭비라 교환했을 수도 있지만 BMW에서 나오는 전기 차량들의 평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입증된 기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전기차 레이스, 포뮬러 2에서 제규어 랜드로버 혹은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기 기술력을 쓰는 브랜드가 항상 순위권이나 1위를 할 정도라고 하니 추후에 제규어 랜드로버 전기차에 기대를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랜드로버의 순수 전기차는 23년 말부터 영국 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고객이 인도받는 시기는 아마 빠르면 영국 기준 2025년, 글로벌 기준 26년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준은 제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내연기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용 플랫폼 MLA 플렉스 아키텍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 현재 사용 중인 내연기관 플랫폼과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껍데기만 조금의 변화만 생긴 채로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10번째 질문입니다. 디펜더는 지바겐과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서 V8 모델은 없나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디펜더는 4기통 가솔린, 6기통 가솔린, 6기통 디젤 3가지 엔진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V8 슈퍼차저가 있음에도 국내에는 들여오지 않고 있죠. 벤츠 G63AMG와의 실질적인 경쟁 모델인데 왜 들여오지 않는 것인지 굉장히 의아합니다. 디자인적인 감성은 지바겐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지 몰라도 감성, 편의성, 옵션까지 따지면 디펜더가 한참 우위에 있음에도 엔진에서 한참을 밀리는데요. 해외에서는 디펜더 90, 디펜더 110에 P525, V8 5.0 슈퍼차저 모델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판매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궁금하긴 합니다. 최근 정보에 의하면 디펜더 130, P500, V8 5.0 슈퍼차저 모델이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접하긴 했는데 5m 30cm의 8인승 디펜더 모델이라 혹시나 출시를 한다면 환대받을 수 있을지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10번째 질문의 결론은 디펜더 V8 5.0 슈퍼차저 모델이 존재하긴 하나 국내에 출시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정확한 정보가 나온다면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규어 랜드로버의 Q&A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나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 확인하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꾼TV의 아꾼이었습니다.